남성의 과도한 자위행위가 위험하다는 이론은 항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과도한 자위행위가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손을 빼셨나요?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자위행위를 해도 괜찮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 자위행위와 전립선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일기장의 두 가지 얼굴 변화. 2003년 초 연구자 자일스는 233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살해 대조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일주일에 4.67회 이상 사정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정이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영국 비뇨기과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출판된 지 2년 만에 저널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답장 형식으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그들은 5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주 자위행위를 하지만 음경에서 질성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립선암 발병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1988년의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과학자 자일스가 학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음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언론이 과장 보도하도록 방치했다며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가? 사실 전립선암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현재 알려진 전립선암의 고위험 요인에는 나이, 인종, 전립선암 가족력, 고지방 식단 등이 있습니다. 영국 비뇨기과 저널의 얼굴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연구자들이 고위험 요소 중 하나인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확실히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저널의 권위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5대 2009년에 BIMITROPOULOU 에텔 영국에서 전립선암 환자 431명과 대조군 409명을 대상으로 살해 대조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나이 20에서 30세의 자위행위를 자주 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노년기 50에서 60세의 주당 자위행위를 더 자주 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이번 연구자들은 나이를 고려했지만 저널이 이전에 2번이나 태도를 바꾼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 결론에 회의적입니다. 18년간의 연구. 다른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표본 크기가 가장 크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1986년에 시작된 코호트 전향적 연구로 건강한 미국 남성 51,52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성 암 위험과 행동 습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92년에 연구자들은 설문지의 사정 빈도를 포함시키고 전립선 종양의 발생을 추적했습니다. 이는 18년간의 후속 조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후속 조사는 두 기간으로 나뉘었고 각 기간은 두 개의 다른 연구팀에 의해 완료되었습니다. 팀 1. 29,342명의 남성을 8년간 추적 조사한 뒤 2004년에 미국 의학협회지 세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팀 2. 팀 1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 1과는 다른 스크리닝 메커니즘을 채택했습니다. 적격 남성 31,925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고 이 논문은 2016년 유럽 비뇨기과 저널 UT에 게재되었습니다. 1. 네머.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음.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약 29,342명의 미국 남성을 추적 조사했는데 이 중 1,449명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승볼 나타났습니다. 즉, 사정 횟수가 많을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초고빈도 사정군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의 경우 이 군에서 전립선암 발병 위험은 한 달에 7에서 9회 사정하는 사람의 0.67%에 불과합니다. 가벼운 암을 예방하려면 격렬한 자위행위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려면 한 달에 21회 이상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정 빈도와 전립선암 위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그룹에서 사정 빈도가 전립선암 위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2. EUT. 사정 횟수를 늘리면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과 보스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학자들은 이전 코호트 연구를 기반으로 10년간의 후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분석을 위해 원래 데이터의 10년간의 추가 추적 조사를 통합했고, 이 기간 동안 총 31,925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했고, 그중 3,839명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없는 남성과 한 달에 4에서 7회 사정하는 남성을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20에서 29세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20% 감소합니다. 40에서 49세 남성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하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18% 감소합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50세 이상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위험 감소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했지만 한 달에 사정 횟수가 13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 감소 폭이 더 작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정을 더 자주 하면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이 사정을 더 자주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정 횟수가 많을수록 암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 생활 방식, 자녀 수, 식단, 성활동, 성교육 등 여러 다른 요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역학적 연관 연구에서 더 신뢰성이 높은 코호트 연구 전향적 연구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 대조 연구 훈향적 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참고 가치가 더 크다. 자위행위나 성교는 단지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전립선암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잦은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의견 일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익한 이론, 해로운 이론, 무의미한 이론의 세 가지 학파로 나뉜다. 유익한 이론은 사정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유방에서 우유를 분비하는 것처럼 관을 씻어낼 수 있고, 사정이 전립선에 축적된 발암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질세.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제 자위행위가 유익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긴장을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할 수 있고, 암에 걸릴지 암을 예방할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지 않으며 성병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안 하겠습니까? 물론 자위행위가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위행위를 장려하거나 옹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에서 30대 젊은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10년 넘게 이 연구 결론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는 싸움이 벌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 역시 그 광경에 눈이 부셨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서클은 너무 혼란스럽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혼돈 때문에 과학계가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과 오류의 충돌을 통해 진실에 대한 더욱 명확한 비전과 더욱 생생한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 연구의 많은 결론은 의문시되고 거짓으로 판명되고 뒤집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연구.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한 팀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여러 팀의 연구 결과가 응축된 것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충돌한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에 더 가까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논쟁, 충돌, 전복 때문입니다. 50대 남성. 이 세 가지 남성 질환에 주의하세요. 남자친구라면 나이가 어떻든 생식계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 친구의 특정 장기의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되며, 특히 50세 이후에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은 다음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전립선 질환.
전립선 질환은 늘 치료하기 어려운 남성 질환으로 노인층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중년, 노년 남성의 상당수는 50에서 60세가 되어서야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는데 발병률은 50%에 달하고 70세가 되면 전립선 비대증의 비율이 73%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1. 전립선염. 매우 복잡한 원인을 가진 질병군입니다. 2.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및 노년 남성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3. 등. 전립선염 50세 이상의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비대가 있거나 요도 카테터를 삽입했거나 방광경 검사를 받은 경우 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잦은 배뇨, 배뇨 시 통증, 오한, 발열, 요추와 회음부 통증,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 많은 남성 친구는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성기능 장애. 남성은 50세가 넘으면 성기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기 기능은 그다지 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음경은 그다지 단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의 성생활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50세 남성의 경우 발기가 되고 삽입이 완료되고 사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성생활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성생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능 문제가 걱정된다면 전문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성욕 장애, 성욕 감소, 성욕 없음, 성적 혐오, 성과다, 성적 변태 등. 2. 발기부전, 발기부전 2기, 비정상적인 발기. 3. 장애행. 4. 3. 노인의 요로감염. 노인의 요로감염은 비특이적 신우염, 방광염, 과형성 전립선염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요로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기에는 피로, 허리 통증, 빈혈, 고혈압, 녹뇨, 단백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광자극 증상 외에도 방광염은 노인에게 혈뇨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꿰걸하십니다. 1. 운동. 남자친구의 경우 운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50세가 넘으면 매일 적절한 운동을 고집해야 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저항력과 면역력을 강화하며 신진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전립선에 더 좋은 영양을 공급하며 전립선염 등 다양한 남성 질병을 예방하고 전립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실, 고기와 야채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세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기름기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립선의 부담을 줄이고 전립선염의 위험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성관계. 남성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전립선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전립선은 오랫동안 우열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립선 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친구의 경우 50세가 넘어서도 적절한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으며 전립선 질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흡연과 음주를 끊으세요. 담배에는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고 와인에는 많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전립선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생식기계 질환을 앓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50세가 넘으면 반드시 흡연과 음주를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를 더 젊고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5. 것은 도움이 될 수. 좋은 수면을 유지하면 신체의 다양한 내부 장기의 해독과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전립선도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도품민. 이까이.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나쁜 습관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하더라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75세의 거 삼촌처럼 모든 일에 능숙하지만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 삼촌의 아내는 삼촌의 담배 때문에 말을 더듬어 거의 지쳐버렸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잔소리를 하며 담배가 그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말하며 그가 담배를 끊도록 설득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거 삼촌은 언제나 태연하게 손을 흔들며 자신있게 말했다. 저는 왜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까? 어느 날 가족의 거듭된 설득 끝에 개 씨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불안해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더듬고 방 안을 납뒤로 왔다 갔다 하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길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저는 담배 중독이에요.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거 삼촌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겠다고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담배를 피웠다. 시간이 흘러 반년 전쯤 거 삼촌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왜 그 는수요? 처음에 거 삼촌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기관지염에 걸린 건강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약국에 가서 항생제와 기침 억제제를 사서 지시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줄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레브나는 잘 술자. 그러자 거 삼촌과 그의 가족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거 씨는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CT, 기관지경 검사 등 일련의 자세한 검사를 거친 후 최종 진단 결과는 마치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개 씨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보고서를 들고 있는 의희 씨와 그의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전문가는 개 씨와 그의 가족에게 개 씨가 폐암을 앓게 된 이유가 그의 장기적인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거 씨는 20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55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년 이상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그의 폐를 끊임없이 침식시켜 정상폐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고 결국암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속담에 관을 보지 않고는 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평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삼촌처럼 고집이 세고 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생각하며 나쁜 습관에 해악에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으로 솟구쳐 오르고 그때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운가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특히 개 씨와 같은 노인들이 나는 너무 늙었고면 면밖에 살지 못하니 그냥 포기해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숙군 말순 결국 노인들에게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70에서 79세 연령대가 인생에서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종종 목이 마르고 소변이 자주 보이며 점점 더 마르게 됩니다. 유발할 순 이더질 수도. 관상동맥 심장병은 때때로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겜 논란계할 는 경우 가을. 뇌졸중은 사람이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경변은 점차적으로 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합니다. 요독증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위의 영향을 뿐만 이는 노인들이 장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70에서 79세 노인의 경우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체 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너무 늙었고 신체 검사가 쓸모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한 검진을 미루곤 합니다. 예를 초기 수돌, 눈의 때는 경운간. 이 시기에는 진단이 명확하더라도 치료가 매우 어렵고 치료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것에 대해 더 자유롭게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까다로운 식습관은 많은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완전 채식주의자여서 닭고기, 생선, 고기, 계란, 유제품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습관이 쉽게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번째, 물론 일부 노인들은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뭐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몸에 지방이 점점 더 쌓이게 되고 비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만은 마치 표조와 같아서 3대 위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이고 건강에 시한폭탄을 씹는 셈입니다. 월평하류아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면 삶의 전부가 정신에 달려있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나이 때문에 언제든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걱정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차분하게 노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불안해져서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스스로에게 더할 수도 없습니다.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들은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어떤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사실 좋은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걱정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먼저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원격스름이다.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은 호흡기 폐, 심혈관계 등 여러 장기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힙니다. 거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몸을 지치게 만들며 심지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은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좋은 작업 및 유식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르아 메인